안녕하세요. 자, 저게 설 연휴 첫날 수서역에서 있었던 모습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죠? 웃음과 미소가 끊이질 않는데 중간중간에 어떤 분들이 누구의 악수를 모른 척하는 장면, 그런 장면도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조점이 저 모습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4개 세력이 손을 잡아서 합당을 한다고 발표가 나왔는데 특히요. 이준석 신당, 지금 개혁신당이었죠. 지금 통합한 정당도 개혁신당이긴 하지만 이 이준석 신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지금 뭔가 비판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일방적 합당 발표 아쉽다. 합당 취소하고 사퇴하라. 그리고요. 쭉정이는 안 받겠다고 하더니 총선까지 답 없으면 탈당한다. 뭔가 지금 강한 불만 표시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탈당을 하는 분들이 지금 개혁신당에서 탈당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그래요. 탈당하려고 합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포기하고 탈당합니다. 탈당 신청합니다. 빠른 탈당 기능 부탁드립니다. 탈당 기능 좀 빨리 추가해 주세요. 누르게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개혁신당 측 관계자가 좀 뭔가 설명을 오늘 좀 내놓은 게 있습니다. 해명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DJ하고 JP도 손을 잡았는데요. 그거보다 그래요? 차이가 더 커요? 그 평생의 라이벌인 YS DJ도 예. 50화국 때는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정당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통합된 개혁신당에서 보여주는 차이는 예. 과거에 있었던 정말 DJ하고 JP의 연합만큼은 훨씬 적은 차이다. 예. 자, 정기남 조선대 개헌교수 나와 계신데요. 일단 이 합당을 발표한 정치인들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과거의 DJP 연합 이거에 비유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요.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 이준석 신당 지지자들은 이게 뭡니까 지금 약간 이런 반응인데 개혁신당, 통합정당인 개혁신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체성이 뭡니까 이게?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중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뭡니까? 원래 그 제3지대 신당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요. 예. 좀 모호한 게 특징입니다. 과거 그 2016년 국민의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안철수 국민의당의 그 정체성이 뭐냐 예. 했을 때 대부분 새정치 이 말 한마디 외에는 설명을 잘 못했던 겁니다. 이 기성 정당에 대한 어떤 불신, 예. 비판을 이제 토양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를 갖는 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번에 이준석 통합신당,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사실상 중도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저는 맞아 보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해서 이번에 합당 과정에 참석한 예.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뭐 또 원칙과 상식 의원들조차도 어떤 진보 성향이라기보다는 예. 좀 합리적 보수 성향이 강했던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예. 지금의 국민의힘이 좀 이게 극단적 어떤 보수 성향이 강하다면 예. 상대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금 이 개혁신당에 참여한 어떤 의원들의 정체성을 놓고 볼 때는 중도 보수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당의 설 연휴를 앞두고 전격적인 합당 선언을 해줬단 말이에요. 예. 그건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내부의 어떤 위기의식들이 작동했다고 보여집니다. 신당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지고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 예.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부랴부랴 합당 선언을 발표했는데 예. 아무래도 그동안 당에 꼴을 갖췄던 개혁신당, 구개혁신당이 되겠죠. 예. 구개혁신당의 당원들의 일체감이 가장 강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당원들을 중심으로 이 합당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지금 제기되면서 그런 홍역을 지금 치른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통합된 이 정당 이름을 개혁신당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혼동되는데 지금 있는 개혁신당과 구개혁신당 이렇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이 개혁신당의
이낙연 전 총리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낙연 전 총리는 정치권 모든 분이 다 알고 있다시피 호남이 기반입니다. 근데 아까 중도 보수 정도의 정체성이라 그러는데 호남과 중도 보수 같이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동안 호남을 뭐 진보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예. 사실 민주당에 대한 어떤 지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민주당이 진보를 다 대변했던 거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결국은 진보와 중도적 보수를 가지고 그 스펙트럼을 그동안 끌고 왔던 것이 호남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 그 호남조차도 과거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중도 보수 세력에게 표를 몰아줬던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호남을 곧 진보로만 규정해서 볼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 일단 정기란 교수님께서는 나름의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고 정체성은 이 통합된 이 정당의 정체성은 중도 보수 정도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요. 특히 이준석 대표의 지지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에 따라서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이 입장이 나왔거든요.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허은하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눈앞 총선의 이해득실 때문에 이러한 상황 발생한 것 유감입니다. 일단 죄송하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기인 대변인 이번 결정에 실망하신 당원과 지지자분들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런 입장까지 나온 때입니다. 지금. 자, 김철원 경일대 특임 교수. 특히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이 가장 붕괴하는 그 어떤 포인트, 지점이 있는데 누구와 손을 잡았다는 겁니까? 이낙연 전 총리와 잡은 겁니까? 아니면은 혹시 정의당 출신인 유호정 전 의원하고 잡은 게 가장 분노를 유발한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지금? 일단 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단 예. 명분도 원칙도 없는 이 합당에 대해서 붕괴하는 거거든요. 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분명히 이 빅텐트 또는 합당을 위한 전제 조건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떴다방하고 비빔밥론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총선 때 그냥 그 각 당이 그냥 모여서 그냥 떴다방식으로 반윤이나 반 이재명 거기에 반사이기에 기대지 말고 나름대로 각 신당이 어떤 청사진이라든가 국민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어떤 비전을 보여줘서 합당을 하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재반 사정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예. 결국은 본인이 내세웠던 그 약속을 결국은 없애버린 거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보시면 허은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이 합당을 통보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결국은 이 개혁신당은 이준석이 결국은 주연이고 제작하고 감독하고 각본한 어떻게 보면 이준석 개인 1인 정당이었던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지지자들 굉장히 조금 붕괴한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원래 개혁신당이 이름을 줄여서 그렇지 원래 개혁보수신당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할 때 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보수를 가짜로 규정하고 본인이 조금 참된 보수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혁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어떤 보수의 색깔을 바꿔야 되는 건데 예. 결국은 이낙연 전 총리하고의 어떤 합당 과정에서 보면 당의 정체성도 그리고 앞으로 정치적 지향점도 완전 틀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원래 소속돼 있던 당원들은 이 부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되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국민의힘에서 컷오프된 의원들이 예. 앞으로 이제 저 신당에는 이제 전혀 일단 뭐 기웃거리지도 않을 겁니다며. 아, 그러면은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당 내에서 공천 과정 중에 분명히 탈락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경선 참여조차 못하신 분들도 있고 예. 나중에 경선까지 가서 탈락하신 분 있지만 특히나 경선도 못 가고 이른바 컷오프 되신 분들 그분들이 이런 이제 분들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없게 된다고요? 되죠. 왜냐하면 이준석 그냥 개혁신당으로 있었으면 예. 영남권이나 강남권에 있는 분들이 그나마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예. 지금 이제 이낙연 민주당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 여지는 거의 가능성이 완전 낮아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오. 그럼 결국은 민주당에서 컷오프 된 분들만 이 개혁신당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개혁신당의 모습은 결국 나중에는 약간 꼬마 민주당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에 뭐 류호정 전 의원하고 관계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약간 반페미니즘의 선봉장 역할을 이때까지 쭉 해왔는데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20대 남성의 지지를 받았다는 그렇습니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받고 갑자기 있어요. 이제 페미니즘을 대표하는 류호정 전 의원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은 이제 조금 굉장히 좀 실망감이 커진 것 같고요. 하지만 단지 이제 정책상으로 보면 이번에 그 어떤 특정 공무원이
이제 그것 하려면 여성 어떤 군대 가는 문제를 예. 조금 의무화하는 걸 공약을 내놨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류호정 전 의원도 예. 어떤 여성이 군대 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조금 맞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조금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 않나 이래 보이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개혁신당의 모습은 명분도 원칙도 그리고 어떤 뭐 그런 예. 것들도 전혀 없는 그런 약간 뭐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지자들도 많이 실망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합당 발표 이후 지지자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자 이준석 대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지자들 뭔가 달래려는 모습 같아요. 들어보시죠. 자강론과 통합론의 측면에서 저희가 통합론으로 기울기 시작한 시점에 저도 자강론을 선호합니다. 근데 자강론을 선호하는 당원들에게 있어서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저희 설문조사를 보면 조홍천 이원욱 의원을 모시고 와서 배지 수는 늘리고 금태섭 의원도 괜찮은데 류호정 의원은 들어오면 안 되고 이낙연 대표의 주변에 있는 출마자들은 왔으면 좋겠는데 모 인사는 오면 안 되고 이런 거거든요. 이거를 협상을 어떻게 해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방법론이 없습니다. 쟁점들만 없고요. 예.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은 각 당에서 기발표한 정책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중?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뭐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대중교통 무임승차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건 뭐 아주 각 잡고 논의한 건 아니지만은 지나가는 말로라도 저희가 논의했을 때 그 문제가 실제로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문제의식 갖고 있습니다. 자,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지금 사실은요, 이 통합된 이 정당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이게 정책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색깔이 강한 두 가지 정책.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분들 무임승차 이거 폐지하겠다와 특정직, 경찰 등을 지원하는 여성분들은 군대 갔다 오셔야 됩니다라는 두 가지 공약이 나왔거든요. 이거 통합된 정당에서 이거 잘 되겠습니까? 글쎄요, 뭐 두 가지 다 의제를 올려놓고 예. 통합적인 어떤 공청회라든지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법안을 좀 조정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한편으로 뭐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예컨대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은 오히려 더 호감이 갈 수 있습니다. 차라리 돈을 받는 게 나을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이 더 많이 든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예. 한편으로 뭐 지금 현재대로 아무런 대책 없이 중앙정부 지원 없이 이렇게 무인승차가 계속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물론 뭐 노인회장께서는 뭐 기차 가는데 예. 몇 사람 더 탄다고 그게 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굉장히 논리도 비판을 하고 있을 있단 수 말이에요. 있습니다만은 예. 결과적으로 저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2035년 되면 노년 그 해당되는 인구가 전체 승차자의 30% 정도 되면 서울 지하철이고 전국 예. 지하철이 위기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재정 위기를 뛰어넘어서 뭐 재정 적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안전의 문제가 생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은 이 문제는 다뤄야 되고 특히나 이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 예. 무임으로 하는 것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덜 쓰게 되는 다만 이 문제 제기를 한 메신저 자체가 이준석 대표다 보니까 예. 무슨 뭐 세대 갈라치기라든지 이렇게 예. 논의되는데 어차피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서 이 교통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예. 다른 차원에서 연금 문제나 복지 문제를 한번 좀 짚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성 문제 중에서 군대 가는 문제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게 폐기될 수도 있지만은 예. 실제로 보면 어차피 일을 해야 되는 몸을 쓰는 경찰의 경우에는 1년 정도 말하자면 우리가 뭐 그 옛날에도 의경 같은 게 제도 예. 있었듯이 그런 데 대해서 훈련 1년 받고 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노르웨이나 스위스처럼 여군이 예.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제도가 되는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현재 그 병장들이라 사병 월급이 예.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그런 면에서 오히려 우리 기회를 더 왜 봉쇄하느냐 박탈하느냐는 역발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 부분도 어차피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서 어차피 국회에 가도 예. 하나의 대안으로 다른 법안을 하고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이준석 대표가 제시한 저 안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아니거나 예.
전체 어떤 빅텐트 집단에서 예.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아젠다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도 있는 안건이라는 설명은 알겠는데 문제는 4개 세력이 합한 이 통합 정당 내에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노인 무임수사 폐지 정책을 이낙연 전 총리가 찬성하겠습니까? 그리고 여성 군복무 의무화하는 거를 금태섭 전 의원이나 류호정 전 의원이 찬성하겠습니까? 엄청난 그 안에서 다툼이 벌어서 결국에는 이 통합 정당의 공약으로 내놓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예. 현재 지금 국민의힘이나 예. 예를 들면 민주당도 개인 의원 개인 입법에 대해서 당론이 채택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예. 있거든요. 예.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당내에서 입장이 다른 법안이 2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빅텐트. 그러니까 블록마다의 법안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내부적으로 당의 정조위에서 사실은 조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안이 하나 A안 초안이 나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예. 이걸 가지고 당론으로 채택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로 논의했을 때 당론 채택 아니고 개인 입법으로 그럼 이준석 의원이 뭐 총선 이후에 발의해라 예. 이런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 당론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일단 여러 세력이 손을 잡다 보니까 100% 일치라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상황을 놓고 사실은 특히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이 지금 강한 불만 표시 그리고 탈당을 하겠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게 지금 모습인데 이와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반응이 있죠? 화면으로 좀 정리했습니다.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하고 시시때때로 틈만 나면 좀 충돌하는 사이였죠, 그동안? 이렇게 반응을 보이네요. 온갖 세력이 잡탕밥을 만든 개혁신당은 폐미 친문 좌파 정당이 됐다. 폐미 친문 좌파 정당.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드디어 자신과 잘 어울리는 옷 입게 된 것 축하한다. 비꼬았군요. 벽진 변호사. 네네. 폐미 친문 좌파 정당. 이렇게 규정을 했네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그 요리에다가 비유했는데 저는 사실은 식당에 비유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메뉴판을 딱 보니까 예. 김치찌개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밑에 짜장면이 있어요. 예. 그다음 그 밑에 스파게티가 있고요. 마지막에 그 식당에서는 초밥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식당의 정체가 뭐죠, 그럼? 그러니까 이 식당은 일식집이냐 한식집이냐 중국집이냐 아니면 레스토랑이냐. 푸드코트인가요? 그래가지고 뷔페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뷔페 정도 되면은 아주 근사한 뭐 그런 뷔페 정도 되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저 식당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장해찬 최고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굉장히 이준석 대표에게는 아플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이준석 대표가 커밍아웃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커밍아웃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보면은 신보수의 아이콘 같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 정치 세력 3군데랑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이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3군데가 어떤 데입니까? 이낙연. 그 다음에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 예. 또 한 군데가 금태섭 전 의원. 다 어떻게 보면 진보잖아요. 그럼 지금 세 세력은 이준석 대표와 손을 잡은 세 세력을 말씀하셨는데 네네. 아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말한 폐미 친문 좌파가 각각 거기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 그거를 폐미 친문 좌파를 하나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예. 그게 이른바 진보 아니겠습니까? 어. 그렇게 따지면은 이준석 대표는 말로는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지켰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결국은 그쪽에 흡수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많은 그 보수층에서 의심했던 것처럼 과연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보수였나? 이준석 대표가 원래 진보 아니었나? 진보였으니까 결국은 자기 갈 길 찾아간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을 행동을 스스로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행보가 매우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이라도 손을 잡지 않으면 총선에 임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설명과 사과가 있었는데 지지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 상황. 이 모습이 지금 이 설 연휴 동안에 나타났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심사는 이준석 대표가 출마를 분명히 할 것 같은데 본인은
비례대표 출마는 안 한다고 이미 밝혔잖아요. 그럼 지역구 출마인데 과연 어느 지역을 나갈 것이냐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살짝 꺼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한 대여섯 군데로 추려가지고 저희가 오.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대여섯 군데면 수도권 대 TK로 나누면 몇 대 몇입니까? 수도권에 우선 많죠. 대구 가능성. 대구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대 간의 결합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컨셉이 더 빛을 발할까에 따라 가지고 조금은 그 전략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김철현 교수님. 얼마 전에는 세종도 살짝 열어놨다 했는데 세종은 빠졌네요, 보니까. 그러면은 일단 수도권이 좀 많고 대여섯 군데 수도권이 좀 많고 대구도 있다. 결국에는 어디로 나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원래 대구에 출마할 것처럼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대구 의원들 그때 보면 살찐 비만 고양인가? 그쪽으로 가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어. 본인이 이제 호랑이 새끼니 대구에서 자기를 좀 뽑아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다시 또 수도권까지 범위를 확대한 거 보면 약간 지역구 쇼핑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세종으로 수도권으로 이렇게. 근데 사실은 수도권에서 출마하는 건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다고요? 본인이 노원구 상계동에서 3번 나서 3번 다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그 상계동을 버리고 수도권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는 사실 명분이 또 없는 거죠. 그럼 수도권을 서울까지 포함한 수도권을 일단 봐야 됩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노원구 상계동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기에는 사실은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뭐 되든 안 되든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이번에 또 선거구 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든지 예. 아니면 이제 대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조혁진 변호사는 보아하니까 이제 보수는 아닌 것 같다. 이제 진보로 완전히 커밍아웃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대구 출마가 그 상황에 만약에 조혁진 변호사의 진단이 맞다면 그 상황에서 대구 출마가 가능한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낙연 신당하고 합당을 하면서 굉장히 좀 스텝이 꼬인 게 예. 원래는 대구에서 그대로 출마를 했다면 나름대로 지금 대구를 대표하는 어떤 차세대 대권 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낙연 전 총리가 이끄는 신당 등등 다른 세력과 손을 잡지 않고 원래 있었던 개혁신당 자체로 당을 만들고 쭉 진행이 됐다면 예, 그대로 진행이 됐다면 예. 아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뭐 우리 의원들 중에 지금 요즘에 요번에 뭐 어느 정도의 현역 물갈이가 될지 모르지만 예. 어쨌든 TK를 대표하는 어떤 차기 대선 주자급이 없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대구에서 여론도 나름대로 이준석 대표를 한번 키워보자, 오. 한번 기회를 줘보자 하는 이런 여론이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 전에 유승민 전 의원에게도 한번 기회를 줬던 것처럼.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낙연 신당과 합당하면서 사실 대구에서의 출마가 굉장히 좀 곤란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면 그동안에는 대구 쪽 계속 출마한다고 하다가 예. 지금 약간 수도권도 좀 타진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수도권을 타진하더라도 결국 돌고 돌아서 노원구 상계동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아마 지역구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있겠지만 예. 쉽사리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지 저는 이제 조금 좀 예상하는 건 그나마 대구 쪽이나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제 공천 심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예. 대구 경북에 컷오프 되는 의원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예. 그 지역의 어떤 뭐 후보 공천 여부를 봐서 결국은 돌고 돌아서 결국은 대구에 나오지 않을까. 거기다 이제 곁들여서 이제 천하람 뭐 우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사실 전남 순천의 지역 뭐 어떤 지역 감정 타파하겠다고 갔다가 예. 사실 이제 전남 순천에서의 출마도 좀 곤란해진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구에서 이제 이준석 플러스 천하람 이렇게 둘이 이제 동시 출격해서 나름대로 개혁신당의 바람을 좀 바람몰이 해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지금 천하람 변호사 사실은 윤석열 전 대표가 구 개혁신당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통합정당 내에서 아무런 직책을 안 받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목소리를 전혀 안 내고 있습니다. 뭐가 불만 있는 겁니까? 그래서 원래 뭐 천하람 위원장이 원래 이 이준석 신당에 참여할 때부터 조금 예견됐던 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개혁신당의 그 주도권을 아무래도 이준석이라는 그 개인 브랜드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무래도 뭐 천하람, 뭐 허은하 전 의원, 뭐 김영남 전 의원이 결국 다 어떤 스텝 역할밖에 못할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하람 위원장이 그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렸던 분들도 본인이 걸고 내세웠던 처음에 자기 어떤 정치의 원칙, 예. 저 전남 순천에 가서 대구 경상도 사나이가 젊은 청년이 가서 지역 감정 한번 바꿔보겠다는 그 원칙도 없어져 버렸고 본인의 어떤 가치, 지금 출마 자체가 쉽지 않게 정체성 돼버렸다. 다 없어지고 결국은 이제 뭐 이준석하고 함께 대구에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읍소하는 전략 외에는 별로 마땅한 수가 좀 없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를 향해서 계속 출마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까 압박처럼 꺼내놓고 있는데 정기환 교수님
이낙연 전 총리 지금은 개혁신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결국에는 광주 출마를 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좀 불가피하게 출마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택을 하는데 그게 불가피하게 하는 그렇습니다. 선택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국회의원 배지를 단다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진정성 문제도 또 제기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불출마를 사실상 입장을 피력했던 것이고요.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낙연 대표 개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이준석 대표가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신당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신당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이자 이낙연 대표인 거죠. 가장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아마도 이 두 당대표의 경우에는 총선 거의 막판 선거운동 들어가기 막판 약 3월 초중순 시점까지도 지역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판단을 고려할 겁니다. 이를테면 어떤 지역에 뛰어들었을 때 당대표가 투입됐을 때 예. 소위 신당에 대한 지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는 20, 30대를 겨냥한 어떤 지역구 모델을 찾을 것이고 또 호남에서의 어떤 지지율 상승 예. 또는 바람을 일으킨 데 있어서 이낙연 대표가 역할해주기 바라는 것이 어떤 그런 전략적 판단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예.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니죠. 예. 개혁신당의 대표는 호남 특히 그것도 광주 출마를 통해서 신당에 대한 어떤 관심을 끌어올리고 예. 지금 현재 호남에 지금 팽배해 있는 이른바 민주당에 대한 어떤 또 심판 정서 있습니다. 예. 지난 지방선거 때도 역대 최저 투표율을 보인 바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정서를 하나의 신당 바람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맡겠다는 차원에서 예. 이낙연 대표는 광주 출마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어려운 말이죠. 제3지대 신당들이 손을 잡고 합당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 작업이 진행 중인데 지금 여러 가지 약간 후폭풍도 좀 일고 있어서 연휴 동안에 현상이었는데 첫 주제로 소개해드렸고요.